같은 주식입니다. 가격만 달라졌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1000만 주가 넘습니다. 평가하는 날짜 하나에 따라서 가액이 약 4조 544억 원 이 단위로 움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분할 전문 김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미리 알려드리면 최태원 노소영 사건의 승부수는 법리가 아니라 달력에서 갈릴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항소심은 이제 SK 주식을 16만 원으로 평가하였죠. 그래서 또 3,800억 원대 재산 분할을 명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이었죠?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파기해서 서울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최 회장의 승리죠. 1조 3,008억 원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조금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시점부터 환송심이 진행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 SK 하이닉스 10배 오르고 이를 보유한 주식 주가도 16만 원에서 1만 원으로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반응제 호황이죠. 이 판송이라는 시간 위에서 SK 주가가 폭등했고 그 시간을 번 사람은 노소영 관장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각점입니다. 사실심 재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마지막 변론이 끝나는 그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소송을 낸 날도, 그리고 별거한 날도, 이혼이 확정된 날도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도 사실심입니다. 그러므로 평가 기준일은 앞으로 진행될 환송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날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그 날짜가 과거에 끝난 항소심의 그날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가는 동안 방금 보신 첫 화면에서 보신 그 차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구도를 깨려고 최 회장이 측이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어제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 직후 보도된 주장으로는 우선은 혼인 파탄 이후 가치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인 사정, 혼인 중 공동 형성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해서 이 변동분 자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적인 논리인데요. 쉽게 말하면 파탄 시점인 19년 12월 이후부터 SK 주가가 오른 것은 노 관장의 기여와 무관한 후발적 사정이니 이 상승분 자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평가 기준일이 사실상 16만 원 정도로 굳어지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 줄이 있다면 특별 사정이 인정되어 변동분이 제외되는 다른 판결들, 다른 사정들을 보시면 이런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 측의 주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방이 새로 만든 계좌 예금이 있거나 파탄 후에 가입한 보험 환급금, 그리고 파탄 후에 체결한 임대차 보증금 같은 새로 형성된, 완전히 새로 형성된 자산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혼인 중에 취득해가지고 보였던 부동산이나 주식이 가격이 상승되어서 시장의 변동으로 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혼인 파탄 후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더라도 그 상승이 부동산 시장 전반의 상승에 따른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후발적인 사정에 해당하기 어렵다 하여서 결국은 옳은 가격으로 평가한 판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판례에 의할 때는 노소영 관장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입한다 보면요. SK 주식회사의 이제 주가 상승 원인은 매우 명백하죠. 우리 국민들 모두 알고 있는 자회사 SK 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시장의 폭발이라는 시장 전체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최 회장이 파탄 후에 새로 매수한 것도 아니고 단독의 노력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같은 주식은 그대로 있었고 시장이 올라갔을 뿐이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서 노소영 측 분에 훨씬 법리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판례 흐름상 이러한 상승분을 빼내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어제 보도 중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혼의 확정 시점도
이런 주가, 주식을 이제 재산 분할하는데 하나의 시점으로 고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재판부 머릿속에는 평가 기준일 자체가 3개인 거예요. 1번은 파기환송분 2심에서 2024년 4월 16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 재판부의 절충안 이제 이혼 확정 시점 2025년 10월 16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소영 측 반면 종결일, 이제 미대의 시점 51만 원은 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여기서 평가하는 날짜로 가액이 막 엄청나 몇 조 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날짜를 가지고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재벌가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이게 파탄 후에 후발적인 사정이다, 빼야 된다 라고 주장할 때 새로 현선된 재산인지, 그리고 아니냐면 원래 있었던 잔의 시장적인 변동인지 이 한 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수억 원의 재산 분할을 가르긴 해 반드시 중점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산 분할은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가 아니라 혼인 중에 함께 일군 재산, 이제 어느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 기준점이 되는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 주장하실 재산분할 전문 김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재산 분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속재산 분할, 이혼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